아니 일국의 대법원장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건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명확한 그러한 증거나 객관적인 그러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다음에 특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타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내란 관련해 가지고 쭈루룩 여러 수사 그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뭐 관련되어 있는 상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인지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뭐랑 똑같냐면 네. 저하고 장 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조이대가 김충식하고 같이 밥 먹었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요 이야기를 녹음을 갖다가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갖다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녹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한 게 녹취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들이대면 그건 증거로서의 능력이나 증거로서의 그 근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정도 만약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들 이런 정도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인가요? 예. 해가지고 지지난번 대선에서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수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그런 정도 의혹이 하도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뭐 반복되고 그러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예.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 이걸 아닌가 믿는 분들의 그 판단력이 저는 궁금해요. 이걸 믿고 싶은 거죠. 싶을까요? 믿고 싶은 거다. 아니 저는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런 회사의 구성이나 그걸 보도한 기자의 상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까지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시발점이 된 곳은 니들이구나 또. 니들 말은 다 가짜지. 가짜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며칠 갈까? 원래 화무 11홍이라고 한 열흘은 가고 몇 달은 가는데 이건 하루밖에 안 가겠네. 라는 생각했는데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끝났어요. 하루 만에. 전 하루 만에 이거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거를 맞다고 하는 거면 진짜 국민들이 좀 한심하게 볼 것 같아요. 시원하기는 해도. 네. 이번은 수준도 굉장히 낮고 또 이 시발점, 발화점이 매우 취약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6시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00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700개 해가지고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짚었는데 대통령실은 확실히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의 입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정확히 이렇게 보여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나서서 이 부분하고 좀 손을 떼려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지금 대통령실은요. 이게 이런 게 지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이게 사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됐다 그랬는데 외교부 장관 이야기한 거 보니까 사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는? 저는 관심 없어요 이런 거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가, 맞짱 떠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지금 그 9월이잖아요. 예. 다음 달이면 또 에이펙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그냥 차근차근 할 일이. 그 산더미와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장 말도 안 되는 정쟁 가지고 시간을 써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정을 지금 틀켜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그 정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신경 쓰게 생겨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김민석 총리가 아무리 지금 국회 답변 나가면서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갖다가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김민석 총리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제 개업을 했다가 다시 폐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폐업률이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경제지수,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지수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고 IMF 때보다 준했다고 해요. 2025년도가 지금 그렇고 우리가 2026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문제인데 저는 정말 그 소상공인들 너무 걱정돼요. 지금 기업인들 너무 걱정돼요.
강남의 공실률 역대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의 알짜 빌딩들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고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예. 혹시 이거 사실 분 그 연결시켜 줄 수 있냐고. 하나 사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한 여윳돈이 그거 안 돼요? 3,500억이래. 아니, 진짜 그 터무니없는 급매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이 어느 지역은 오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공급 정책은 너무나 미진하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상 지방의 부동산은 상승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 거는 증시 또는 미증시 요거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깡패 노릇을 하면서 그 돈을 내가 받아서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달러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사상 정말 최고의 예전 같으면 양극화가 이렇게 우려됩니다. 우리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소위 뭐 당정청 옛날에 그랬잖아요. 당정청이 한꺼번에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미국에서 온 이 그 쓰나미 같은 저 관세 압박.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 환율이 흔들리거나 우리 수출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흔들려서 저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정말 블랙스완 같은 그런 변곡점이 생겨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당정청이 뭐 머리 맞대고 야 지금 우리가 무슨 헌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쫓아내기 몰아내기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까. 뭐 당 차원에서 뭐 도울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저 외교부하고 뭐 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다음 우리 관련된 그쪽 대사관하고 어떻게 힘을 모을 건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뭘 좀 부탁해서 기업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해야 돼. 이거 지금 막 눈이 충혈될 정도로 고민하고 서로 많이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너무 쉬운 나라가 됐어요. 네. 굉장히 허술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라인업이 너무 B급이에요. B급이다. 제가 봤을 때 뭐 경제부총리가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스타급 장관들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 앞에 광화문에 촛불 시위로 지금 뭐 쩌렁쩌렁 했을 거예요. 주말마다 촛불 시위하고 그다음에 대낮부터 막 시위하고 미 대사관 뭐 점거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린아이 팔비틀기보다 더 쉬운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이때 지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익 앞에서는요. 그게 없잖아요.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갖다가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그걸 위해서 뭐 시위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너무너무 쉽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안방에서는 호랑이인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란 말이죠. 지금 예. 대한민국 이런 상황 아닌가? 전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와중에 하여튼 대법원장 몰아내기를 하겠다고 집권 여당의 온갖 스피커들은 다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게 참 이 국민들 보기에 이제 혀를 끌끌 안 찰 수가 없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스스로 답해라. 너 사실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잖아요. 지금 특검이 부순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해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무고죄. 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기는 게임이라고.